어디 궁금하세요? 예, 제가 목동 10단지 45평을 예. 구입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시점이 맞는 건지 이렇게 그 10년간의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이 거의 가격이 제일 높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저희는 이제 45평에 한 3년 내로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를 하려고 그래요. 네. 지금 당장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네. 전세를 끼고 네. 매매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 네, 그런 단계인데 이제 주변의 지인들이 너무 높다. 목동 외에 잠실이나 아. 여의도 같은 데도 알아봐라 이렇게 지금 인풋을 줘서 음. 제가 좀 고민이 좀 많이 되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고점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네네. 할게요. 팀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분석을 좀 해보신 모양이에요. 네네.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가격은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네. 이렇게 네. 그래프로 보면 실거래가 그래프를 제가 좀 참고를 했고요. 네네. 10년 내 그래프로 봤을 때 거의 정점으로 보여서 네네. 지금 제가 이제 전 재산을 이렇게 넣어서 사는 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이 때문에 전화를 드리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부터 할게요. 이게 어떻게 네네. 보면 시장에 네네. 대한 정확한 현재 판단이거든요. 현황에 대한 진단. 네네네. 그러면 시청자님 보신 그래프가 아마도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네네. 이제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된 게 2006년도부터거든요. 네네네.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쭉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한 2번 정도 흔들리다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과거 저점까지는 안 내려가고 네네. 한 30-40% 정도 조정이 된 상태에서 한 1-2년간을 바닥을 기다가 네. 그리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기울기가 점차 커지면서 지금까지 왔을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횡보를 또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자, 이게 이제 실거래가에 대한 그래프인데 네. 우리가 이 각각의 변곡점을 만들어냈었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08년도에 있었던 사태는 우리가 잘 아는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사태죠. 네네. 그래서 금융에 대한 리스크가 발달이 되면서 일단은 실물 경제까지 같이 번져버리게 되면서 가격이 떨어졌나요? 그렇죠. 안 떨어졌어요. 네. 살짝 빠지는 모습 보이다 다시 반등을 해줬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한 2010년도부터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네. 네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금융이라던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트리거로 인해서 바로 사람들이 금매 처분으로 떨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집의 특성이라고 봐요. 집. 네. 대한민국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든 본인들의 성향들이 집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집을 사는 순간에는 뭐 소속 그 지지 정당조차 바뀌어버리고요. 네네. 이게 굉장히 집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는 버티는 기간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냐면 의식주 중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질 때까지는 버팁니다. 집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목에 칼이 들어와야지 파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더라도 파는 거는 다주택자들 위주로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떨어져요. 이게 뭐 통계상으로 정확하게 다주택자만 팔았다라고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네.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살고 계셨던 분들은 가격 좀 떨어져도 그냥 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팔려고 해도 못 파는 시기가 펼쳐져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밑에 내놓는 사람께 먼저 거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쭉 하락을 이어가다가 언제부터 또 오르기 시작을 했을까요? 잘은 모르세요? 네네. 정확하게. 이게 변곡점이 지역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예. 근데 서울 전체를 예로 들었을 때는 한 네네. 2014년도 3분기 내지는 한 4분기 정도. 네네네. 이때 무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턴을 했을까? 건설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렇죠. 일어났나요? 네네. 쉽게 얘기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경기 부양. 네. 경기 부양의 방법으로 또 다시 한번 건설 투자 육성을 선택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재건축 규제를 풀면서 분양하는 물량 잘 팔리라고 대출에 대한 규제를 다시 풀어줬어요. 네네. 이게 14년도 7월달, 9월달에 풀린 규제거든요. 그러면서 분양장과 함께 쭉 올라갑니다. 네. 근데 지금 정부에서 그렇다면 요 경기 부양을 위한 대안을 앞으로는 어디서 찾고자 하느냐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네. 지금 당장은 여기서 찾고자 하지 않습니다.
네네. 설령 건설 투자에서 찾고자 하더라도 네네. 토목 분야와 음. 주택 건축 분야 중에서도 공공주택 건축을 통해서 찾고자 해요. 네네. 그래서 3기 신도시 정책을 펼치는 거고, 그래서 지금 GBC 개발이라던가 뭐 GTX 네. 개발이라던가 이런 거를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 이외에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신산업 육성을 하겠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건축을 언제 다시 활성화시켜 줄까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목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특성상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 정책을 펼치기 전까지는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가격은 다른 지역도 네네. 마찬가지예요. 목동이어서 네네. 가격이 홍보하거나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들 역시도 서울, 경기 이쪽 일대 지역들은 같이 가버려요. 하나의 생활권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시차적으로만 차이가 있는 거지 어차피 분위기가 꺾인 마당에는 같이 흘러갈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네네. 네네 말씀하시죠. 그 지점에서 이제 좀 하나 그 질문이 있는 게요. 네네. 지금이 이제 예전이랑 좀 다른다고 이제 부동산 업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지점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를 산다고 얘기를 해서 네네. 서울의 주요 지역이 오르는 거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구매를 네.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요청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그런 얘기해가지고 점에 대해서- 네네. 그런 이유로 사라라고 부추기는 건데 네네네. 맞습니다. 똘똘한 한치란 단어가 몇 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했나요?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된 거 같아요. 맞아요. 얼마 안 됐죠. 네네네. 제가 알기로도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왜 2018년도부터 똘똘한 한치란 단어를 가지고 밀기 시작을 했을까? 원래 있던 단어인가요, 그게? 규제 때문에 이제 생긴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네네네. 하니까 네네. 이것저것 팔아서 차라리 가액대 큰 거를 사라라는 얘기인데 네네. 지금 상황을 보시자고요. 가액대 큰 게 많이 오르나요? 많이 떨어지나요? 가액대 적은 게 많이 떨어지나요? 음, 고가 주택부터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똘똘한 한채가 정말 똘똘한가? 음, 똘똘해요? 그렇지 않네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왜 만들어냈느냐? 18년도부터 서울에 미분양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네네. 미분양은 나오는데 대출에 대한 규제는 점점 옥죄져요. 네. 중도금 집단 대출 안 된다. 이주비 대출 안 된다. 이래 버려요. 네네네. 네. 그러면 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 이만큼 모아가지고 와서 분양을 받아줘야 돼요. 음, 사실상 이거는 실제로 똘똘하기 때문이 아니라 똘똘하게끔 네. 만든 거죠. 음, 안 똘똘하잖아요. 지금 결과 보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아까 질문하신 게 목동 사는 게 나을까요? 송파 사는 게 나을까요? 이거잖아요. 네네네. 네네. 자, 서울에 있는 재건축들이 권역별로 봤을 때 네네. 많이 남지가 않았거든요. 네네.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상승기에 저밀도 지구라고 불렸던 용적률 한 100% 전후 되는 데들이 다 재건축이 됐습니다. 강남 위주로. 네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펼쳐진 게 뭐냐면 강남에 있는 중층 아파트들 재건축 시장이 펼쳐졌어요. 그러면 다음 시장에는 어디부터 재건축이 될까? 이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돈 되는 데부터 됩니다. 네네. 사업성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연식이 찬 아파트들 중에서 사업성 네. 순위를 쭉 봤을 때 네네. 송파에 있는 뭐 가락 쌍용이랑 한양 아파트, 우성 아파트, 회미리 아파트 네네. 이런 데 네네. 사업성과 목동 사업성 비교를 하면 어디가 더 높을까?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순서거든요.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목동 중에 저밀도 단지들이 조금 더 빨리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네. 전제 조건은 뭐냐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시켜줘야 돼요. 목동은 너무 튼튼해요. 그게 문제예요. 네네네. 네네. 너무 튼튼하게. 네.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짓기 직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자재 파동 네. 없이 잘 지어진 아파트예요. 음, 도시계획도 그 당시 최고의 전문가들이 짠 도시계획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직 30년이 넘었는데도 살만해요. 이게 그렇죠. 재건축의 발목을 잡아요. 음, 근데 여기에 대한 기준을 완화만 시켜주면 언제든지 갈 준비는 돼 있어요. 사업성 나오겠다. 네네. 주민들 똘똘 뭉쳤겠다.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문이 목동 내 단지 중에 제가 9단지, 10단지, 13단지를 봤는데 네. 10단지가 이제 동일 평수로는 지분이 가장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건축을 매매를 할 때 지분 위주로 선택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위치 위주로 선정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또 이거 마지막으로 굉장히 좀 쉬운 궁금해요. 문제예요. 네네. 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각 단지 그 평형대별로 해서 네네. 가격을 지분으로 한번 나눠 보세요. 네네. 그러면 신기하게도 지분 평당 지분 가격이 다 똑같아요.
어, 별 차이가 안 나요. 아,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냥 기대감은 다 반영이 된 상태다. 음, 몇 단지를 선택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태가 돼버렸다. 음. 그러면 살 때가 됐을 때 뭘 사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재건축 역시도. 자산이 허용만 한다면 제일 비싼 걸 사면 장땡이에요. 네. 제일 비싼 게 제일 좋으니까 비싼 거거든요. 재건축이 그렇죠. 됐건 지금 상태에서 5년, 10년 끌고 갈 거주 환경이 됐건 네네. 그럼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 중에 어디가 제일 비쌀까? 당연히 7단지가 제일 비싸죠. 네네,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음, 그래서 이 굉장히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게 부동산에 대한 그 가격적인 흐름을 공부하면 할수록 굉장히 무섭도록 잘 들어맞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어렵게 네. 생각하실 필요 없이 쉽게 네. 그냥 경제학적으로 네.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결론이 나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다 이해가 됐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